저는 시하고 수필을 쓰고 있고요. 전주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시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애삼촌도 시를 쓰셨고 애삼촌 둘하고 엄마도 시인이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라는 게 굉장히 공허한 언어적 유희인 줄 알았어요, 클 때.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제가 뒤늦게 40이 넘어서 등단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걸 의식하지 못했을 때 그냥 제 안에서 있었던 어떤 내면적인 언어가 그냥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43살, 4살 그 정도 40대 중반이 돼서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옷을 입고 뛰쳐나왔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그냥 어디다 뭐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이 일기장에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하게 됐고, 그 문학에 대한 공부도 없이 그냥 얼떨떨하게 등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38이 될 때까지도 돈을 번다는 걸 몰랐어요. 돈은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어떤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때 교사를 하게 될 때도 애들이 애기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현실적인 감각도 없었고 그저 좀 곱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인생의 굴곡을 40이 넘어서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 둘하고 세상에 던져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아이 둘을 없고 어디 손 잡을 데도 없고 발 디딜 데도 없이 그냥 8층 건물 난간에 서 있었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의 비명처럼 제가 글이 내면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일종의 치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한테는 자존심이 만큼 높아서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글에게 얘기를 했고 또 글이 저를 받아줘서 그거를 지금까지 놓지 않고 했던 것 같고요. 데뷔는 이제 공식적인 데뷔는 2006년도에 수필부터 먼저 하게 됐고요. 2009년도에 이제 시로 또 등단을 하게 됐죠.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뭔가 이제 그 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런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게 말하자면 조금 형식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하고는 정말 이상하게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독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셔서 제가 가진 거는 어떤 시에 대한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진솔하고 솔직하게 다가가는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수필집이 나왔거든요. 이제 시집은 2009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다작 시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시간적인 제한에 이렇게 걸리고 문단에 대한 어떤 글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듯 싶어요. 근데 그 욕망을 좀 가져봤으면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한 욕망이든 글에 대한 욕망을 좀 가져봤었다면 지금쯤은 상당히 뭔가 이룬 게 많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저는 욕망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면 제가 24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작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87년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공부하는 남편 따라서 독일로 가느라고 거기를 그만뒀어요. 84년 3월 2일부터 87년 2월 28일인가 그때까지 하게 됐어요. 한 3년, 만 3년. 독일을 갈 때 거기를 그만두고 왕신여고 선생을 그만두고 이제 독일로 가게 될 때 아베 체대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영어 조금 하니까 영어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은 막 웃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노래처럼 들렸어요. 독일에 보면 모젤강가에서 저는 인생을 놓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출산이 되기 전까지는 막 욕심껏 진짜 뭐 랩실에서도 있었고 도서관에서도 막 저기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게 온 생활이 리듬이 다 깨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한 많이 있었어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이 전업주부라는 게 해보니까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력 단절 여성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상황들이 이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나이가 그때는 왜 40이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 중앙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그냥 이 기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여기 이제 노동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동부고용센터로 임용이 됐죠. 그때는 실업급여 업무도 하고 취업 알선 업무도 좀 했고 뭐 인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년을 맞이하면서 온통 후회더라고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한테 혹시 결핍이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핍을 바깥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간직하는 아이로 키워버렸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아이들 키울 때 저는 아이들한테 존경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엄마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부분 존경은 하지만 온전히 존경하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직장 생활에서는 나름대로 승진이며 이런 것들보다 가치를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에 기준이나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민원인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에 대해서도 어떤 욕망 없이 그냥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아마 욕망을 꿈꾸기도 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하고 또 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글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시다운 시를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었다는 제 스스로는 남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든지 간에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주지청의 지청장님이셨던 전현철 지청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꼭 저에게 한 말은 아니었고요. 저희 직원들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회식 자리였는데 여러분들은 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그 위치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것은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근데 저는 그게 딱 마음에 새겨졌어요. 진짜로. 제가 어떻게든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남원 고용센터에 있을 때 보통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려면 회사에서 이 사람이 자의가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했다라는 이직 확인서라는 걸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이제 여성 가정이었는데 신생아가 세 번째 아이였어요. 울망졸망한 아이 셋을 데리고 여성 가정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직 확인서상 자진 퇴사로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을 회사에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직 확인서를 회사 사정으로 실제로 해고를 해놓고도 자진 퇴사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했던 그대로 이직 확인서를 받아서 이분한테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손이 다 트셨더라고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고, 네,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했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김용근 선생님을 만난 건 굉장히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동편제 판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본인 자비로 본인의 발품을 팔아서 그때 당시 한 20년 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걸 문학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엄청 꼼꼼하신 분이라 저 모든 작품들을 다 읽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만나는 기회에 그거를 좀 문학화를 해서 소설로 좀 써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김용근 쌤이 문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저한테 심어 주셨어요. 왜냐면 작품을 쓰려면은 그 자료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보통은 다 구전 자료거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마을 농촌 마을 공동체 들어가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따라다니다 보면서 자연적으로 좀 체득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는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설 쓸 시간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수필로 기행수필처럼 이렇게 몇 곡지를 써놓게 되면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장편이라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행수필을 저 나름대로 어떤 기록적인 면에서 쓰게 됐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미래시학에서 특집으로 좀 내게 해달라고 미래시학에 특집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소속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자유이기도 하지만 또 무한한 책임이 또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일했으니 이제 한 6개월은 좀 쉬고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지하게 우선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기 전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소설을 좀 쓰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말 너무 잘 쓰시고 능력도 많아서 막 몇십 권씩 저서를 내는데 저는 시집 2권, 수필집 2권, 소설집 2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쓰기에도 저한테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은 아무래도 여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쓰고 싶고요. 한국에서 여인으로 산다는 거, 뭐 이런 거, 사회적인 거 말고 정말 여인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좀 조명해보고 싶은 거 하나 하고, 문화라든가 꼭 판소리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쭉 돌면서 지리산권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사료나 아니면 그런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가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는 좀 문학을 좀 추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